형식의 관계인데 꼼꼼하게 한번 잘 정리를 해봐요. 알겠죠? 일단은 기본 내용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A가 0이 아니라 2차 방정식. 그래서 다들 알고 있지만 여기서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다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나오고 두근의 곱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두근의 차도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끌어낼 수 있으면 뭐 완전적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근의 차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두근의 차는 뭐 몰라도 되는데 기왕 하는 거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나 같으면 요거 외우진 않습니다. 두근의 차를 외우진 않아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은 기본 뭐가 이해가 되나요? 아직 설명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차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아, 그러니까 오케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좀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유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정리해볼까? 그리고 나의 필기를 그대로 베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쓰세요. 이거는 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베끼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쓰면 되고 어쨌든 이제 나는 내 스타일대로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은 뭐 근해 공식 유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쏘리. 자, 이런 건 너네가 조금씩 잡아줘. 알겠죠?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정리하는 게 진짜 많거든? 진짜 많이 정리해주니까 중간에 나도 조금씩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자꾸 잡아줘야 된다. 알겠지? 자, 아무튼 여기에서 유도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야. 그 두 개를 더한다 손 치면은 분모가 2a니까 이제 통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그냥 판별식으로 쓸게. 플러스 d가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 d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얘는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두근의 합을 이렇게 끌어내고, 자, 두근의 곱도 한번 끌어내보자.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4a 제곱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만 좀 다시 보면은 얘가 4ac가 나와서 약분까지 친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a분의 c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끌어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근데 사실 나는 요거보다는 약간 다른 방법을 더 좋아하는데 근해 공식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잖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인데 어찌됐든 지금 알파랑 베타가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A를 묶었을 때 인수 정리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지. 설명 다 이해돼? 네. 자, 천천히 따라와. 지금은 쉽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금방 끌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깔끔하게 한번 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줄을 맞춰서 쓰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어찌됐든 얘랑 얘는 완전히 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B랑 같은 거고 얘가 이제 C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B가 나오고요. 요 놈이 이제 C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가볍게 두 개를 끌어내보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개를 곱하면 자, 두근의 차는 일단 나중에 요걸 먼저 끌어낼 수 있지. 그러면 좀 하나 물어볼게. 이거는 질문 수준이 되게 높은데
내가 왜 이거보다 이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했으면 어때요? 아니? 단순해서? 아니?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도 맞아요. 왼쪽보다는 오른쪽 방법이 더 단순하죠?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얘기는 다른 데 있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해 분리라서 아니? 인수 정리가 좋아서 아니? 근해 공식 쓰기 싫어서 아니? 왜 이렇게 유치해지냐? 내 공식을 야. 까먹었어. 오른쪽은 진짜 아무도 못 맞추네. 오른쪽은 일반화가 가는 거죠. 뭔 소리냐면 얘는 말이야 근해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 공식을 2차식에서만 쓸 수 있지. 근데 방정식이 2차 방정식만 있는 거 알잖아. 이게 3차가 될 수도 있고 4차가 될 수도 있고 5차가 될 수도 있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데 오른쪽 방법은 차수가 올라가도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에서도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x 마이너스 감마 하나 붙이면 되거든. 물론 여기는 이제 세제곱으로 바뀌겠지만 그래서 얘는 좀 일반화 시켜서 차수가 올라갈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근해 공식이라는 건 어쨌든 2차라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쉬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거는 뭐냐면 근해 공식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는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 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근해 공식을 만든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부터 다시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돌아가는 거지. 얘는 직진으로 가는 거고 얘는 되게 돌고 도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방금도 말했지만 얘는 차수의 관계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2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가 압도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근해 공식이고요. 근해 공식이 아니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교재에 이제 이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왕 썼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두 분의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굳이 유도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유도를 한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은 유도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4 a분의 c지. 그럼 a 제곱인가? 일단 통분을 해보자. 통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끝났지?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면은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고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이제 a의 절대값 이런 폼으로 가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즉석에서 유도하면 돼. 완전 제곱 정도 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반화시켜서 유도를 한번 해본 거고 이거 이그젠플 몇 개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세게 들어갈게요. 이그젠플 몇 개만 한번 해보자. 간단한 예시. 이그젠플이 하나도 없으면 뭔가 좀 썸하니까 간단한 예시 몇 개만 봅시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자, 이런 거 좀 한번 풀어내보자. 25분 남았어요. 뒤에서 친 거 아니야? 이것이었어? 상규신 줄 알았어? 네. 와씨.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해? 아니 너무 배고파요 진짜. 학원에서 나갔다면서. 야, 학원에서 마음대로 나갔다고. 왜요? 야, 진짜 상담전화 들어간다 진짜. 어머니, 우리 약속이고요. 무슨 말만 하면 외우라고 그래. 근데 뭐 학문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랑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할게. 알겠지? 저 학문적으로 안 돼.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자, 이거 기본적인 거 좀 해볼게요. 방식이 좋은데.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 상황에서 자, 일단은 연습용으로 자, 두 분의 합은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이제 3이 되지?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거 이그젠플 몇 개만 한번 넣자. 뭐 이런 거 간단한 예시 뭐 다들 알고 있지만 1은 없나? 자, 이런 것들 아주 가볍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다. 그러면
성분을 해가지고 합곡으로 바꾸면 되고요. 얘는 그냥 끌어내면은 합곡.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해도 되지 사실. 그렇죠? 하도 많이 해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그젠플은 좀 몇 개 보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다들 잘 하겠지만 그래도 과신하지 말고. 자, 뭐 이런 것도 한번 가만히 있어. 뭐 해볼까? 이런 것도 좀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아 잠깐만요. 비스무리하게 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진짜 씨. 아 좀 예시로 적당한 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어서 알파제 우주에서 베타제곱. 이렇게 갑시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지금 실판에 쓰는 거를 다 한번 구해봐. 야,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 다 구해봐요. 네가 해라. 야, 니들끼리 까불지 말고. 가라 너무 이런 거 한번 해봐요. 내가 아까 그때 이런 거 있어. 기술 통산 기술 가져온 83점 맞음. 나이 할 수 있겠니? 이런 거.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더 어려워요? 하긴 해. 완더와이 정도였죠. 해하. 진짜 씨. 하라고 시키세요. 나는 한창원 년식에 교육을 정말 되는데. 본전 통분 내가지고 이거 테이프 야, 그리고 아직은 1학년이잖아. 그럼 계산 샤프 분해하지 말. 아니 씨. 인수 분해를 하라고 샤프 분해를 하지 말고. 샤프심을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놓고 와. 저 우리 집이 없어. 지지. 내 집이 없어. 집이요. 나의 명의로 된. 나의 명의로 된 집이 야, 없지. 시끄러. 연습용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샤프를 받는 박사하기 직전. 6이야 6. 야? 네. 텐텐 스매시. 아, 근데 그게 또 필감이 좋아. 아, 그리고 필감 진짜 좋은 거는 아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S20이 진짜 좋습니다. 파이로트. 오우 시원. S20이 되게 오래된 건데 그게 샤프 이름이 S20. 나무 재질로 파이로트 S20인데 그립감도 진짜 좋고 이게 나무 재질이라서 나무 재질. 손에 착 감겨. 샤프는 수능 샤프 아니야? 쌤. 아니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파이로트. 파이로트. 난 제트 파이럿. 파이럿. 올해인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S30이 나왔는데 난 개인적으로 S30보다 S20이 더 좋습니다. 오토매틱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아 S30 근데 써보니까 너무 유격이 심해. 쌤이 쓰시는 그 검은 마우스 샤프. 단위가 무슨 야, 샤프에 유격이 뭐냐면 이 샤 여기 야, 이거 잘 모르는구나. 심한 게 아니 나 유격이야. 마우스 유격밖에 이 모르는데 샤프심. 야 샤프 유격이 되게 중요해. 너네 샤프는 잘 모르는구나. 이게 갑이야. 난 이거 이 중에 제가 제일 쓰고 잘 있어. 야 그리고 원래 샤프는 필기감과 그립감과 유격과 무게중심을 보는 거야. 비싼 걸 써야 돼. 이렇게 몽블랑 샤프. 몽블랑 샤프. 아 이거 800만 원이잖아. 아 제형상 몽블랑은 그리고 샤프로 유명한 데가 아니야. 몽블랑 만년필. 몽블랑을 누가 볼펜이라고 하냐 씨. 몽블랑은 만년필이지. 맞았어 결국. 몽블랑 만년필 대표가 뭐였죠? 난 몰라. 나도 안 하도. 모르면서 아는 척. 마이스터티. 수능 샤프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헛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어. 3대 만년필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야. 3대 단계필도 있어. 처음 들어. 3대 만년필. 우리 아까 만년필. 3대 만년필. 만년필 뭐 하는 거야? 만년필은 만년필 수 있는 연필이. 야 근데 이거 빨리 해봐. 야 시끄러. 야 내가 할 거 되게 많거든. 빨리빨리 갑시다. 아니, 답 나왔니? 저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가자.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빨리 가자고.
넌 생일 선물로 엄마한테 SE 받달라고. 수능샷 너무 너무 오래 그거 앉아 있어서 그거 배달로 시키면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아씨 세 번째 거다 두 개나. 사. 야 종점해. 0.9로. 그럼 세 번째 거다 두 개 나와요? 두개 받아요. 좀 보자. 진짜 걸린 거죠. 검사를 할 줄. 이런 거 좀 설명해 좀 했어. 확실히 아니 이걸 먼저 해야지. 얘들아 이거 수업 나왔니? 자 풀어볼게요. 근데 너네 너무 수업 때 집중을 안 해. 자 이거 좀 풀어볼게. 자 이거 한번 해보면 답만 좀 쓸까? 이거 너네 다 구할 수 있겠어? 답만 좀 쓸게요. 6 나오고 이거 다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답만 쓰자.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두 개 나와 이게? 이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고. 저기 세 번째 거 쌤 많이 해봐요. 자 아무튼 좀 갈게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는 좀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면은 자 봐봐. 요거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알파 제곱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좀 처리하기가 힘들 수 있어.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이제 편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 알파랑 베타는 어쨌든 이거의 근이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물론 알파 제곱을 처리할 수는 있는데 살짝 돌리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 자리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럼 얘도 3베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래서 아마 내가 예상을 해보면 너네는 대부분 전개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가 그걸 전개해요? 전개 안 하나? 정렬을 누가 해요?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좋아 오케이 됐어요. 원래 저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예제로 약간 요런 것도 한번 해보자. 쌤 근데 세 번째 거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뭐? 세 번째 게 4분의 11. 저거 좀 많이 이거 그냥 무시합시다. 아니 이거 개발 얘들아 저기 전체 시간을 항상 봐야 되거든? 지금 벌써 8시 반이야.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되게 많아. 너네 여기서 시간 끌잖아? 이거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 알겠니? 그거 너네 손해야. 설명 못 듣고 그냥 수업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자제 좀 해. 나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자, 이그잼플이요. 지금 보여주면은 좋은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정도 좀 할게요. 일단 그 이그잼플인데 두근으로 2차식 만들기라고 타이틀을 좀 쓰고요. 요런 거 좀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설정을 하겠지. 요거인데 잠깐 문자를 잠시만요. 이거네. 자, 이거일 때 이게 1이고 자, 이게 1이고 fx가 최고차항의 대수가 1인 이러한 2차 함수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거인 할 수 있을까? fx 그럴까? 해봐야겠다. 빼봐. 시간 잠깐 줄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하시면 됩니다. FX예요. fx fx 그 위요. f 알파 베타겠지 당연히. 칠판을 보고 그대로 쓰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여기 설마 A겠니? 여기 베타인데. 생각을 하고도 아니 우리 X처럼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느껴요. 내려온 줄 알았어요. 자, 알았어. 그럼 한 문제 더 할게요. 이거 재밌겠다. 피곤해 진짜.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풀라고. 씨.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일 때 이거고 이거고 이거인 fx가 2차식이거든. fx는 돼. 시간 잠깐 줄게. 딱. 좀 어려울걸? 만만치 않을걸? 장난이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럼 저거 알았는데. 아까 하루 굶다. 아 진짜. 너무 많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아. 이렇게. 문제 풀려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라는 뜻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거 하면 재밌겠다. 나 이거 따라올까? 쉽지 않아. 네, 여기는 똑똑한. 야 오늘 어렵다. 풀었냐? 야 두 번째 거 좀. 풀리니? 풀고 있으면. 좋잖아.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와, 미술했어. 오늘 설명하는 거 봐. 이거만 어저께 판매식까지 해가지고 이거만 먹고 들어가도 꽤 많이 도움이 되겠다 진짜. 이거 지금 다 심화 개념이야 얘들아. 쉬운 거 아니야. 심화 개념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념이 아닙니다. 심화 개념이에요. 근데 나오긴 하냐? 아직도 안 나왔냐? 풀어요, 이제. 갈게. 야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안 돼. 가야 돼. 아야 지금 가야 돼. 시간이 그렇게 없어. 자 이거 갈게요. 얘는 일단은 먼저 드는 생각이 잘 따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다들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기초 교양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를 좀 잘 봐봐. 여기를 볼 건데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봐. gx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마 잘 못해. 이거 괜찮았니? gx를 f-1이라고 설정하는 거. 요거.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설정하냐면 g알파랑 g베타가 둘 다 0으로 나오지 않아? 맞아요. 이거 맞지? 그러면은 gx는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 얘는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개수가 이제 붙을 수 있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지.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붙으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어때? 야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지.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끝이거든 이제. 이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넣으시면 돼. 너 설명 이해가 돼? 전개를 이거에다 해야 1 돼. 더하면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알겠지? 네, 마이너스야. 뭐가 왜 마이너스예요? 이해한 거잖아, 민성아. 그렇구나. 이거 맞지? 아 잠시만요. 아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라 하지 마. 싫어요. 이거잖아.
영서가? 나는 네 친구가 아니란다. 놀았네. 진짜 나도 이랬는데 영석이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영석이 참 잘 봐주세요 이러면 싫어요.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모전 자전. 야, 씨. 자 갈게요. 나도 똑같이 시작할게 그러면. 야 가자. 야 알았어 가자. 야 이거 기다려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갈게요. 이거 좀 만만치 않지. F 알파가 베타잖아. 네. 근데 이게 살짝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 자세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두 개 더하고 미치가 너무 두 개 곱하면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 베타를 1빼기 알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인데 여기 알파를 1 빼기 베타라고 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요. 한쪽으로 몰아줘봐. 이쪽 어려워. 자 어렵습니다. 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세요. 이렇게 몰아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랑 비슷한데 얘를 이제 gx로 두고 싶거든. 그래서 gx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모양을 봐봐. f에다가 x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g 알파가 될 것이고 이거 지금 쓰고 있냐? 김이 한 줄도 안 쓰는데? 쓰는 건 아니? 얘는 g 베타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인수 정리를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또 들어가니까 x 알파, x 베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아까는 나와있지만 지금은 안 나와있잖아.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fx를 정리를 하면요 a라고 해서 잠시만 한쪽으로 몰아줄 거거든.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더하면 1이니까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한 개 남았잖아. 한 개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그렇지 이거 F1은 1.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면은 A까지 나와. A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니? 예. 이런 것도 상당히 테크닉이 들어가면 그냥 못 풀려 이거. 테크닉 많이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다른 걸로 갈게요. 요거 조금 어려운 거 좀 보여줄게. 근각대시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심화 개념이라서 사실 일반적인 개념 수업을 할 때 여기까지는 보통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너네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이런 거 할게요.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잠깐만. 자 이렇게 설정하자. 일단은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쓰고 이거의 두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요. 알파 베타라고 잡고 이거 타이틀은 잠깐만 타이틀을 두근으로 타이틀 이렇게 잡을게요. 두근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이거 심화 개념이에요. 어려워. 근데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갈게요. 이거 예시를 한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천천히 좀 들어봐. 천천히 갈게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알파 베타인데 1번 자 새로운 근을 예를 들어서 역수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몇 개 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살짝씩 바꿔서 자 이런 거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거 보통 책을 봐도 한 2-3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 이게 일반화시켜서 이런 거 자 뭐 이제 더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면 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4개 정도만 해보자. 자 만약에 자 1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좀 옆에다가 쫙 해주는 게 좋겠지? 1번을 이 정도쯤 쓸까? 정리해주는 게 좋겠다. 자 1번 갈게요.
만약에 이제 역수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거 생각해봐. 1번. 자 봐봐. 지금 이게 fx를 저렇게 a, b, c로 잡았잖아. 잘 들어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 x 자리에 x분의 1을 넣어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 x분의 1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가로 안쪽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와야 되지.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쵸. 그러니까 가로 안쪽이 알파 또는 베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가로 안쪽이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x분의 1이 알파 또는 베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어쨌든 x는 뭐가 된다? 역수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써보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양변의 x제곱을 곱해. 잘 따라와. 어렵다. 양변의 x제곱을 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역수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지금 잘 느낌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 한 개만 좀 들어보자. 자, 간단한 예시.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 뭐라 하지? 직선대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 쉬운 거 하자. 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의 근은 2랑 3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개수를 갖다가 뒤집으면 되거든? 그럼 개수를 한번 뒤집어 볼게. 자, 여기에서 개수를 뒤집어 보면은 자, 그대로 뒤집어. 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뒤집으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 여기서의 x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실제로 x가 2랑 3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니? 뒤집어졌죠. 이게 바로 역수근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딱 한 개 한 거야. 가장 쉬운 거. 쌤, 그러면 저거 x가 0일 때는 0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그쵸? 그냥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자세한 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애시당초에 x가 0이면은 역수근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러면 그치? 0이면은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런 것까지는. 근데 아무튼 1번 이해는 되니 지금? 네. 그치? 그럼 이제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거는 결과를 내가 다 써줘야 되나? 두 번째 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이거거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놈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x가 역수분의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슬슬 이제 어렵지. 요거 빼기 요거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x제곱을 곱하면 맞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런 형태의 근을 갖는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그 맥락이 너네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걸 나도 다 외우지 못해. 무슨 뭐 우리가 암기로 모든 걸 외우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근데 이거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냥 몇 개만 내가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이거 다 알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 알겠지? 몇 개만 좀 보여줄게. 잠시만. 일단 몇 개만 좀 보여주자. 이게 지금 다 하면은 10개를 생각을 해왔는데 그 10개를 다 하면은 그거 하나 수업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너네가 여기서 좀 골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5번은 뭐냐면은 자 좀 골라봐봐. 더블을 주는 거지. 더블을 이렇게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6번은 6번 같은 거 이제 쉬워. 6번 같은 거 너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부호를 이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런 건 어렵지. 체험은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일반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8번은 이런 거. 가끔 문제 보면 이런 거 등장하는데 자 이걸 이제 두 개의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9번은 뭐 거의 비슷한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번은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일반화를 시키는 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일반화까지는 아니고 몇 개만 좀 골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3, 4번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잠시만요. 그죠? 3, 4번은 생략을 하고 잠깐만 요거랑 뭐 하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알파 더하기 6번 할까? 안 해도 되겠니? 쌤, 무한알파에 7번이 낫지 않아요? 일반화는 조금 어려워서 좀만 좀 쉬운 걸로 가야 돼. 일반화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K 붙은 거는 뺍시다. 이거는 일반화라서 어렵거든? 여기는 빼자. 이건 좀 어려워. 이거 빼고 5번, 8번이랑 6번 정도 할게요. 한 3개 정도만 좀 보여주고 맞히는 걸로 할게. 일단 요 주제는. 오케이? 두 개만 하고 가요. 얘들아, 저기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자. 쉬는 시간에 너네가 한번 만들어봐. 쉬는 시간에 너네가 만들고 지우지 마. 시간 주지 말고 쉬는 시간에 만들어 보고 쉬는 시간 끝나서 내가 바로 보여줄게. 알겠지? 이거 저거 설명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정수분 문제. 예시를 다 빼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몇 개는 보여주는 게 좋아. 아, 몇 개만 보여줄게요. 그럼. 시작. 나할 거야? 한기 나할 거야? 야 9시까지 들어와. 야, 너 배고파. 야, 천원 붙여서 보여줄게. 건너도 계좌일 수 있지. 하도 없는데? 야 밖에 좀 1시간 찍어라. 이 짧은 시간에 한기미 왔다고. 너 계좌시 되냐? 차고 계좌시 원래 되냐? 50만 못 찍잖아. 야, 카드 있는 사람. 나 핸드폰 가져와야 돼. 야, 내가 사줄게. 가자. 야, 한김이, 너 나중에 내가 돈 줄게. 야, 나중에 내가 생각나. 해주고 싶은 거 많아. 생각보다 너무 소모 시간이다. 무슨 내가 설명 속도가 좀 느린가? 잠시만. 아니면 너무 많은 걸 드리구나. 야 수업 시간에 뭔가 하는 게 너무 많냐? 내용이? 아니지. 얼마나 도대체 뻑뻑해. 예시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시가 너무 많은가? 예시가 너무 많아? 쌤, 선생님 그때 싸우지는 하세요. 근데 제 말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예시까지 들어가니까 말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조절을 좀 해봐야겠다. 예시를 좀 줄이든가 해주지. 근데 이런 거 전에도 본 적이 있니?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야. 선생님처럼 문제로는 봤죠. 문제로는 봤는데 이렇게 막 정리하는 건 처음 봤지. 네. 그렇지. 이런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그런 거 아마 이게 심화 개념이라서 정지훈 다음으로 처음 봐. 오늘 어디가? 이렇게야. 될게 없는데. 내가 여기 못 보는 거 봤어. 여기 없어? 그래. 다시 가는 김만준? 이만준 뭐? 안 30번? 한기미 35. 나 30분 바로 가. 난 무조건 나안 풀거야. 시간 남아. 근데 수학이 몇 교시거든? 2교시거든. 난 절대 안 풀거 어떻게 30분.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체력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할 거 없으면 풀어야지. 체력을 아끼는 게 낫지 않나? 시간이 내가 그냥 앞에 다 맞은 거 같아. 40번 시간이 많았어. 정말 쉬울 거야. 뇌에서 연기가 난다고? 연기가 나쁘다. 애들 DT 너무 잘 보는데. 떨어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4번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 좀 풀었어요. 5번을 푸느라 4번을 아니, 4번 쉽긴 했는데. 형뭐 나왔냐? 4번 마이너스 풀바 2, 풀바 2가 아니야. 그래서 도깨비님 답이 0이 나냐.
맞아. 객관식이면 그게 다시 3번이다. 1번 틀렸어. 이거 왜 틀려? 풀만이랑 풀만이 맞아. 답이 5이라니까. 이게 풀만이고 이게 풀만이가 있어. 이거 X제곱 T로 치환하면 되잖아. 개수가 한 개야. 답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유정지가 안 어려워? 아니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이거 기다려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 이거 이거 마이너스 3 맞잖아. 저렇게 시작했어. 이거 왜 이렇게 걱정했지? 야 이거 답에는 내가 아직까지 바꿔볼게. 다음에는 이 답에다가 얘는 박스가 들어가지. 박스를 갖춰지. 6월인데 왜 없지 병신아. 이거 내가 11월 여름이면 6월에 어디야? 측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아니 9월이랑 3월 쉬어. 5일리는 빨리빨리 측정을 해야 돼서 차이가 없어. 실수야. 아니 지금 너가 이거 틀린 게 아니라. 난 5일 6월하고 근데 비교를 이거랑 해보면 11월 차이가 크다고?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지난데 제 근데 이제 피가 나빠. 한번 쓴거 말고 쓴 게 없잖아요. 왜 정답이 31이기 때문에 네가 사 알겠지? 기분 나쁘잖아. 여기는 얘가 싸고 얘가 나이. 여기는 천 얘는 너무 좋아. 그걸 읽고 야 박스만 내가 바꿔놓을게 맞았다고. 박스만 정답을 좀 이딴 형식으로 줄 수가 없어. 그랬다면 뭐가 나? 아마 그러면 49가 나오게 했을 거야. 49는 7의 제곱인 2라고 그래. 왜 이거 이걸 수밖에 없어. 아 내가 3차 방식에 그 정식이 없는 이유를 와 그냥 대박. 쟤는 아니 뭐 나 하냐? 중간에 하다가 아니 약간 몸에서 두개 나왔어. 저기가 벌써 맞아. 저기가 벌써 맞냐? 아니 맞아. 이걸로 아 이거 주한 아우 팔 야 이거 좀 빨리 야 야 그거 뭐였어? 어떻게 줄여야 되나 좀 고민이 돼서 이거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 좀 이해할 만해? 어렵지 않아? 진짜 해줘도 실력 는것 같은 거 아니야? 5일 2022년 6월 그냥 나만 그러냐? 실력이 안 난다. 해줘도 실력이 안 느는 느낌이야. 느낌이. 이걸 전개를 해. 그럴 거야. 나 여름방학 때 알지? 양을 알게 말고 쟤는 프로가 잘하지? 그냥 쟤는 근데 은근히 족밥이 아니야, 쟤는.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는 할 만할 것 아니, 앞에도 은근히 족밥이야. 진짜 어디까지는 은근히긴 한데. 같아. 아니 근데 어쨌든 아이ሻ 보러 야, 나만 아이샤 보러 가면 아는 척이 못 받는 거니까. 수학 뭐죠? 영어랑 친구 수학 뭐? 봤어, 이제. 영어는 타고 먹는 그러면 이게 시간 여유는 좀 있으면 크게 그리면 왜냐면 뭐 다르게 많이 하는 거 원래 크기 많이 하는 애들은 맞아. 아니면 두 개면은 같이 그냥 찍어. 뭐 시간도 잘 맞춰 나는 사상. 영어 과외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거 10수밖에 됐어. 2번에서 3번 정도 해서 시간 9시. 정답도 내가 기분이 나. 보면은 자료를 많이 내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2차 방정식이랑 2차 여기까지 다 나왔잖아. 여기 뒷부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질문을 다 받아주긴 할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여기 질문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은 이 부분이 어려워. 씨가 이제사람 경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여기서 의미 없는 동전이야. 여기에서 아마 이 새끼 의미 없는 동전이 뭔지 아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어려워. 쟤는 처음 결혼해서 근데 일단은 자기 진행을 하는데 해도 실력 없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양이 너무 많잖아. 여기를 좀 빼고 있어. 리스키 엄마가 없어. 근데 이거 빼고 야, 아유, 야야야. 앉아. 이거 뺐을 때 신기하네. 하락 아닌가? 첫 번째씩 다 대충 정리하고 나. 여기서도 한 개로 걸마. 이거 되지. 너 아까 내 정리하고 나. 여기에서 일단 이거를 아, 이거 하면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를 빼면 그다음 주가되니까 31이면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되지. 적당히 작아지잖아. 아니, 그 별로? 부분에도 좀 돼 있잖아.
근데 왜 해? 너가 와, 나 이것이 그게 이거? 야, 야, 쟤들 다 어디 갔니? 아까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게 아마 다 밀릴 거야. 아마 일단은 동우형 찍고 둘 중에 하나. 동우형보다 그냥 조만보.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동우형보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따라가는 거는 범위를 이게 싫어지는 건 아니고. 줄여야 되고 근데 좋은 거예요. 동우형 보이는데. 잘생긴 애들 있지 않아? 추워. 200까지 먹고 왔어? 이게 애들이 까불어서 근데 영어는 사실 이사. 오징어를 네, 이참에 그냥 영어는 좀 아닌 것 같아. 갈 거는 아니 이렇게 거울 보면 먹는 게 이게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 고추가 양이 조금 빨리 왔다. 인수분해 고추 또 먹었냐? 나 던지고 가긴 하는데. 뭐 먹었어? 문제가 지금 100개가 야 사각지가 사각이가 참치마요랑 전주비빔밥 그 2개 사면 100원인데 금방 있어. 그러면은 대충 그냥 200개는 되는 거거든. 200은 되는 질문이 3개 넘게 어저께 사 아니 누가 어느 정도는 더 느끼지 않을까? 뭐예요? 이거랑 나는 한입판이랑 이게 약간 몇 이거 가지 제일 나와. 어려워. 제일 어려워. 이거 조그맣게 이거 랑 그다음에 이걸 알기 때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한입판이랑 이거 이거 나머지 부분에서 은근히 양심이다. 일반의 양심. 이런 거 표현을 진짜 어쨌든 내가 맞아 나도 아이들 보면 양심이란 말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일본의 양심. 이것도 좀 왜? 좀 서서 아 소설 그냥 이 가장 쉬운 상황이 뭐예요? 다리 아파서 서서 들을래. 그렇게 했을 때 친구를 할수 있지. 발작을 해요. 지금 이렇게 아니 너무 아파서. 아니면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어? 부럽다. 더 어떻게 좀 더 줄여봐?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돼? 근데 이런 것도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홀수가 문제가 없어. 절반은 그거야.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만날 때랑 하나 만날 때랑 두 개 만날 때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줄이고 거 앞에 거 다 무시하고 단원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거 너무 낫다. 이게 다음 짱배잖아. 아 그거 될거 아니냐고 아니야. 될거 같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음에는 해볼 거야? 알겠지? 아니지 이거 피에 따라서 이거는 다음 같이 주 움직일 목을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 얘는 머리가 아파. 이따 여기 K만 도장 앞에 거 그냥 보시. 인수분해 나머지 이거 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이게 뭐를 하는 게 어? 최근 숙제를 이런 식으로 하나 떼져 있어. 믿어봐도 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렸어. 먹어봐. 알겠지? 이거?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금요일은 금요일에 얘기합시다.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 따로 없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 따로 없어요. 슈퍼는 오늘 다 끝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금요일 야, 이 새끼. 건더니 버린 거야. 슈퍼도 해야지. 야, 이 새끼. 뭐 슈퍼는 어떻게 하지? 건더니 버린 거예요. 그건 또 무게 고민 좀 해보자. 좀 꺼내면 안 돼. 어디까지 나가? 얘들아, 저기 DT 좀 나눠줄래? 저 슈퍼도 밀렸죠. 너무 거잖아. 야 이렇게 약간 탑이 맞은 거 같잖아. 진짜 짜증나. 답은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면 슈퍼도 봐봐. 연습생 많이 어렵잖아. 그 연습생 마디를 또 있잖아. 근데 왜 80이냐?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이걸 완벽하게 하기가 힘들어. 네가 할 수 있는 야 근데 부분에서 최선을 왜 나만 그냥 그게 동그라미냐? 많다라고 해서 아예 손을 안 나는 대는 그게 게 아니라 물어보러 아니, 왔을 너가 때가 할수 있는 범위 내선을 최대한 운동 그림이 그만해. 일단 조져. 그럼 때부터 말해. 뺄거는 또
잘했는데 여기도 안 해. 아 이거 이렇게 거기는 만약에 연습생이랑 빼고 나가. 이게 여기니까 아무튼 매번 지금 하는 걸 하자. 시기 자체가 나 수업 한다면서? 야 시작하자. 너무 그림도 쓸 때까지 얘들아 DT는 다들 잘 보셨고요. 이거 몇 개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5번 같은 거 같이 한번 볼까? 선생님 이게 이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5번을 못 하잖아. 한마디로 우리 좀 아닥을 해서 그냥 싫어! 아 조용히 할게. 자 5번 갑시다. 자 5번은요 이게 이제 2알파 2베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좀 심하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2분의 x? 자 이렇게 2x 분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 2분의 x 2분의 그냥 EX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맛이 갔어. 응?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가로 안쪽이 2분의 x인데 얘가 알파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x가 이제 2알파도 되고 2베타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저기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뭐 4분의 뭐 ax 제곱 더하기 2분의 bx 더하기 c는 0. 그러니까 이런 폼이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바로 못 박히다.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근의 모양을 바꾸는 새로운 2차 방정식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거는 좀 쉬운데 6번은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6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관계잖아. 맞아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되게 신기할걸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그럼 실제로 얘도 마이너스 x가 알파 베타니까 x는 이제 음수분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5분과 또 합이 다르네. 맞아. 방면으로 하면 좀 쉬운 예시.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쉽게 갈게. 자 이런 거 봐봐. 2분의 헷갈려. 자 이런 거 봐봐. 그럼 이렇게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의 근이 이제 1과 2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나오지 않나? 실제로. 그럼 봐봐. 실제로 비교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붙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알겠지? 저기 8번 한 개만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8번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8번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8번은 이제 어떤 상수를 더하는 폼이거든. 그래서 자 이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x-1을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x-1이 알파나 베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x가 이제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는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 나오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고 원래는 이거 예시 같은 거를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생략할게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자 생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정수근 이런 거 하면 좀 볼까? 정수근. 자 정수근으로 가자. 자 정수근 문제라는 게 있는데 다른 주제. 자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어저께 이제 판별식 때 했었잖아. 그것까지 해서 너네가 잘 모으면 심화 주제 4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그냥 맨날 공책도 그냥 막
글씨도 막 갈겨 쓰고. 요즘에는 알겠어. 그나마 이제 루트 갖고 오는 거는 조금 잡힌 것 같은데 전에는 막 루트도 막 안 갖고 와가지고 한 장 북 찢어가지고. 루트 안 가져온 적은 없어. 그런 일은 거의 책 안 없어요. 가져온 적은 없어. 그게 그거죠. 난 잘 안 가져와. 와, 다리야. 물어. 야, 자기 걸로 하나씩 만들어봐. 자, 정수근 문제라고 타이틀 잡읍시다. 서있으면 다리 아프냐? 원래 야, 아파서 책상에 앉아라, 책상에 차라리. 그러면 쓸 수가 없죠. 얘들아,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정수근 문제도 사실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데 그게 음식을 써야 이제 A가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이거의 두 분이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정수가 되는 그런 조건을 이제 하나씩 맞춰보는 거거든. 스킬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보면은 어쨌든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 정수라는 것도 실수지.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야 사실은. 근데 이 판별식은 완벽하지 않은 게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정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가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1번 먼저 쉬운 거. 자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야. 자, 판별식이 만약에 안 먹혀요. 판별식이 안 먹히면은 이제 근해 공식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판별식이 안 먹힌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근해 공식을 쓰면 이런 폼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여기 부분 있지. 여기 있는 이 루트가 벗겨져야 되거든. 루트가 벗겨져야 되니까 이 그렇지 판별식이 뭔가의 완전 제곱 형태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쓰는 게 계속 달라지는데 가끔 보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 정수근 문제에서.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줄 테니까 자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자 예시를 한번 좀 보면은 자 간단한 예시를 좀 먼저 볼게요. 이런 정수근 문제는 예시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네한테 도움이 안 돼. 예시를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예시도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 손 치자. 그랬을 때 x가 이제 정수예요. 그 알파 베타가 정수야. 알파 베타도 정수고 그 다음에 m도 정수라고 할게. m도 정수일 때 m값 구해봐. 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딱 봐도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 손 치면 1 맞아.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잖아. 그러니까 1 말고 다른 것도 답이 있어요. 마이너스 원더원 똑똑한. 야 일단 좀만 고민해봐. 근데 저 뒤에 6 맞죠? 네? 2를 넣어봐. 아 잠깐. 저 이상으로 오네. 너가 이상해서 3을 나 또 생략해야 돼. 아씨. 정수근 문제 준비한 게 6개인데 3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3 아 이런 1을 거 거 아니야. 그럼 5를 넣어봐야 돼. 지금 하는 게 좀 어려울걸? 14 야 이것도 정수근이요. 예 지금 다 정수근입니다. 정수근이고 m에다가 정수 조건 주죠. 구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아 예,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마일 아니야? 마일밖에 없잖아. 아니야 또 있어. 그 마이너스 1 말고 또 있어. 그래요? 해보면 되지. 하래 그렇게 해봐. 눈으로 그냥 어? 왜안 내 앞에서 까불지 말고. 여기 방법 3가지나 적어놨지. 오, 저렇게 방법이 많은구나. 해보면 되지. 네가 알아서 할래?
아 가끔 이 반 영상 보면서 웃을 때가 있어. 나 김효석 얘한테 DM이 할 때 김용식 쌤 표정 겁나 웃겨가지고. 야,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난 정당 가기를 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왼쪽 문제 봅시다. 자, 보면은 얘가 이제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자 정리를 해보자. 4분의 D가 정리를 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결론만 딱 쓸게. 근데 어쨌든 정수도 이제 실수니까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n값을 다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얘가 지금 정수근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m이 1, 2, 3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워.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m에다가 1, 2, 3을 실제로 넣어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근데 어쨌든 m에다가 넣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저거 24. 24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근을 찾아보면은 얘는 이제 정수근이 되는 것이고 2안. 뭐 되냐 지금 이게? 이거 안 되지. 3 되는 거 맞아. 아 얘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 이제 방금 했던 건 이제 쉬운 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정수근 문제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다 하다간 이거 다 시간 끝나겠지? 자 오른쪽 가요. 얘는 일단은 얘도 판별식을 먼저 생각을 할게. 자 판별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근데 그냥 딱 봐도 알겠지만 m에다가 숫자 크게 넣으면 당연히 양수 나오지. 그래서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갈수록 더 고난도 방법이거든. 고난도 방법인데 일반 방법은 이제 안 먹힌다는 거지. 판별식으로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쓸 건데 근각교수의 관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괜찮거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차라리. 자, 차라리 이렇게 갑니다. 자, 근각교수의 관계. 이렇게 가고. 지금 이게 두 개를 이제 엮을 거거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이면 뭐 나오지 이게? 이거 맞나? 예? 그러니까? 예? 아 마이너스 m이구나. 마이너스 m이 거의 이거는 맞지 않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잘못 봤어요. 이들이 얘 이래가지고 맞. 그러면 얘는 얘는요? 이렇게 되니? 네. 맞죠? 네. 여기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몰게요. 자,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주고 이거 인수분해가 원래는 안 되잖아. 안 되는데 강제 인수분해합니다. 강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저거 쓰는 거구나. 자 이렇게 봐봐. 그러면 여기에 3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게 사실 너네 이제 수상에서 나오는 스킬인데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미지수는 2개고 관계식이 하나인 부방이고 정확히 말하면 정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3의 약수니까 뭐 1, 3 또는 여기가 뭐 풀마 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찾으면 알파랑 베타를 찾으면 여기서 n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뒤로 가면은 이제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 뒤로 가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거든? 몇 개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아, 또 너무 생략하면 도움이 안 돼. 아.
야 이거 좀 써볼 테니까 여기 좀 너네가 한번 좀 풀어봐봐. 시간 잠깐 줄게요. 자 정수분 문제인데 자, 이런 거 하면 없어. 야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있어. 지구가 아프더라. 아니 누워보면 야 정수 A 구해봐. 상상이 어려워. 아 이건 쉬워. 1을 넣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딴 거 하지 말고 왜? 뭐하라고. 안 오는 거야. 내 앞에서 까부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자. 난 제일 안 정직하다. 뭐라고 써야 A는 4. 뭐가 하는 거야? 정수이가 A 구하라고 A. 아 맞아. A가 어떻게 답이 있대요? 아니 근데 마사 네? 마사? 네? 완전히. 안 돼. 마사 안 돼. 마이구나 마이. 마사. 마이 마사. 뭐가 하는 거야? 눈이 돼. A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을 구하는 거였냐? 아 몇 번 말을 하냐. A 구하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에이 아 내가 말하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연서가 머리를 비우고 넣자. 야 뭐하는 좀 무서운 거야. 야 발음이 안 좋나? 달팽이관에 좀. 진도. 이거는 오늘 읽을.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게 깔끔한데 야 이거 다 썼지 아까 매뉴얼 1, 2, 3 번. 했어요. 다 썼지. 근데 있지. 근데 판별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안 되는 제곱수는 또 괜찮지. 뭐 예를 들어서 정수분 문제는 요 정도 하고 맞히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잡고 M값 구하면 뒤에 교재 문제는 풀지도 못해. 최근에 보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호도 좀 해야지. 어떻게 하고 해야지. 풀리냐? 했어요. 부정 저 센터에 있는 문제 풀려? 예. 뭐야? 부정 방정. 아까만 많이 키워 일만 더 그거 4. 9. 6. A를 구해야 돼서 한번 더 넣어야 돼. 강기민처럼 두둑하고 돌리고. 뭘 넣어? 목이 아프고. 왜 아프냐? 그럼 그거 얘들아 저기 센터에 있는 문제는 근각교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완전적으로 폼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 되는데 뭐로 갈까? 전제곱. 판별식 한번 가볼까? 일단 판별식 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센터 문제를 풀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 폼이 나와야 된다고. 잠깐만 이거 꽤 복잡한데? 그냥 걸어서 별개에서 먹어. 관계를 해놔.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면 좀 쉬운데 자 크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면은 야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서 9. 나오고요. 단파 나오는. 이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4. 이게 합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정수 두 개를 곱해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풀마 1이랑 풀마 5가 된다고.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오른쪽이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1이고 자 한번 풀어보자. 얘가 이제 5인 거지. 4.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면은 A가 얼마 나오고? 얼마죠? 헷갈려. 그럼 A가 4 나오나?
맞지? 계산 좀만 도와줘봐. 그럼 K가 얼마 나오지? 2. 2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값, K값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다시 틀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판별식보다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이런 문제는. 근데 해봐야 알지만 근기가 더 쉬운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볼게. 이런 거. 자, 얘도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정수잖아.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m 더하기 5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5.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방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이랑 사실 똑같아. 본질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게 부정방정식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 걸 처음 보는. 아, 이거 처음 본다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아무튼 야 지금 알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6의 약수잖아. 그러니까 뭐 1, 6, 뭐 2, 3 해가지고 싹 다 따지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6의 약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두 분의 합이 이제 m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한번 맞춰봐야 된다. 아무튼 이제 아까도 보여줬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주제라서 하나씩 좀 자세히 보여주는 거야. 왼쪽 문제 또 좀 어려운데 이거 빠르게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왼쪽 문제도 한번 가보자.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죠. 야, 근데 진짜 뻥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한 항상 교실 딱 들어오잖아? 한 60%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 진짜 60에서 70?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나 원래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이 사실은 2교시 내로 끝났어야 돼. 그래서 3교시에 아까 전에 말했잖아. 뒤에 자유스토리에서 문제 좀 잡자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니까 지금. 뭔가 배워가는 느낌은 좀 있니? 네. 그 느낌이 없으면 내가 수업을 못하는 거야. 자,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 엮는 건데, 잠깐만. 엮어봐. m 빼기 40. 그러니까 얘는 이거 부방 푸는 거는 괜찮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괜찮니? 예. 이런 식으로 가서 부정방. 그러니까 부정방정, 아이고 씨. 그러니까 강제 인수분해라는 거거든. 강제 인수분해. 아, 근데 여기는 또 뭐 조금 여기는 조금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지?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아, 그 뭔가 이상하지?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4알파로 묶습니다. 차라리. 와, 테크닉 이렇게 들어가지. 자, 이거 어렵습니다. 아, 분수 나와. 아, 더러워. 분수 나와. 그러면은 마이너스 딱 4분의 잠시만요. 여기가 얼마 나오지? 15인가? 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데, 여기 조금만 정리 좀 할게요. 야, 양면에 4를 곱해봐, 차라리. 깔끔. 야, 양면에 알파 빼기.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잠시만요. 4 빼기. 기다려봐 좀. 자, 이렇게 가서 양면에 4를 곱해. 4 빼기. 이렇게 가는 게 깔끔하지. 깔끔하다. 그치, 이렇게 가는 게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끼워 맞추는 게 쉽지 않아. 그럼 여기가 15의 약수니까 뭐 3 곱하기 5, 뭐 풀만 적당히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싹 다 찾아야 돼.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정수근 문제고,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다. 정수근 문제. 어렵다. 아니, 지금 설명 이해는 돼? 예. 네. 이해는 되지? 근간에서 쓰면 확실히 야, 그게 좀 더 편하지? 나이가 내려가네. 야, 넘어갈게요 이제. 자,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실근의 부호입니다. 실근의 부호는 사실은 이게 좀 마이너한 주제고, 이게 이제 그 메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의 분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근의 분리는
설명할 내용이 이제 되게 많은데 심화 주제로 이번 주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 볼래? 금요일 날은 뭐예요? 금요일 날은 수투하자. 수투에 미분 들어가야 돼. 오. 인정아. 만족 이게 만족. 미분보다 재밌어. 리미트가 싫어. 계속 이분도 리미트야 이게. 근데 미분에 나오는 리미트는 괜찮아. 자, 실근에 현아, 정신 차려.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고요. 자, 실근에 뭐? 이거를 이용을 따라서. 니들이 떠드니까 당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당 떨어지는 거. 저도 안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씨. 자, 기록하고는 공부. 야, 실근에 보는데 나도 알아. C6 HC 56. 그러니까 뭐? CU, HC, OU. 자, A는 0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실근을 이제 알파 베타로 갑시다. 참고로 알파 베타는 이제 실근이에요. 허그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근인데 원래 이제 가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실근의 보호라는 게 그냥 알파 베타를 진짜로 구하면 돼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고 따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가장 단순한 생각이지만 뭐야? 진짜 이거 똥인가 진짜. 뭐 했는데? 자, 중심.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그치? 알파 베타 구해서 누가 못하냐 풀만 보면 되는데 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근과 계수의 자,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일단은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다른 교재를 봐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 그리고 이건 이제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기를 확장한 게 이제 근해 분리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연구한 게 이제 근해 분리가 이게 좀 변태 같긴 한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유형이 11개가 나오더라고. 근해 분리 유형이 11, 근해 분리 파트 안에 세부 유형이 11개가 나오던데 유명하다. 다음 주에 좀 보여줄게요. 연구를 했어요. 근해 분리는. 논문을 냅시다. 진짜 연구했어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까지 동원이가 근해 분리의 유형에 대해서 지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서 줄 테니까 실판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사실 저 연구를 했는데 궁금했을 때 그러니까 너가 한번 연구해봐. 자, 동원이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1시간 동안 발표 한번 하기 어때? 너 같이 하자. 쌤 도원이처럼 마크 해야 돼서 안 돼요. 김영석이랑 하겠습니다. 갑니다. 미친 자, 1번이 이제 뭐냐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건데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일단은 실근이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 먼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곡을 반드시 따줘야 돼. 근데 이제 둘 다 양수 형태니까 두근의 합도 이거고 두근의 곱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따지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당연히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리고 얘는 두근의 합에다가 음수 주고요. 두근의 곱에다가 양수 주면 돼.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사실 별게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인데 너네가 식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서준이가 지금 예리하지. 이거 판별식을 안 따져. 판별식 안 따지고 이게 3번 때문에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거가 양수 이거가 이제 음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여기에서는 세 개를 다 따졌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왜 한 개만 따질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바로 한 양수니까 비제 곱빼기 4H가 무조건 그치.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거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게 얘를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수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은 자 봐봐. 두근의 곱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이거잖아. 이거고 두근의 곱이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건 맞거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랑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A 곱하기 C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100% 양수가 나와. 그러네.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나오는데
두근의 합은 사실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두근의 합은 양수 지금 양수랑 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요. 이건 몰라.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어. 두근의 합은. 하지만 두근의 곱 하나만 따져도 판별식이 양수인 건 100% 확실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해가 되니?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사실은 조금 다르게 가는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화시키면은 실근의 부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근의 분리가 나오거든. 근의 분리가 이제 여기서 발전되는 개념이 이제 근의 분리인데 한번 좀 물어보자.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냐? 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좀 연결해서 해봐. 축 그다음 또. 위치를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요. 오, 아주 말 잘했어.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용석이가 이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그게 핵심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래프거든.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의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그래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도구가 뭐냐? 그치. 그래서 이거가 지금 다 나왔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니야. 축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한판 축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함수값을 반드시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판별식이랑 대칭축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대칭축을 먼저 봐도 되고요. 판별식을 먼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함수값만큼은 반드시 먼저 봐야 돼. 이유가 뭘까? 아니야. 부합이 제일 좋아. 아니야. 함수값만 함수값만 따져도 아, 그게 그렇지. A 그 AD가 정답이야. 여기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근의 오늘 그것까지 하기 시간 없는데 근의 분리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연구했을 때 11개가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수업을 할 때 얘들아 유형이 11개니까 싹 다 외우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 3개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셋 중에서 함수값 1개만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11개의 유형 중에서 몇 번 유형이니까 몇 개만 쓰자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함수값을 먼저 따지는 습관을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값을 가장 먼저 따지니까 어떤 유형이 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함수값을 먼저 따져서 만약에 함수값만으로 결판이 나? 그럼 함수값만으로 게임을 끝내면 되는 건데 함수값으로 부족해? 그러면 2번, 3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유형은 함수값만으로 되고 어떤 유형은 다른 것도 필요하고를 구별하는 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함수값을 먼저 따집니다. 설명 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얘를 그래프로 판단하면 함수값만으로도 결판이 나거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3번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편의상 이렇게 가자. A를 양수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A를 양수라고 하면 안 힘들어? 자 A를 양수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양수군이랑 음수군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고 자 잘 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 y절편이 음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 형태에서는 y절편이 음수로만 나오면 어쨌든 왼쪽에서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y절편이 음수로 나오는 순간 끝이거든. 그래서 뭐를 따지냐면은 f0을 따져. 그럼 f0이 지금 c가 나오지 정확히. 근데 y절편이 방금 뭐라고? 음수라고. 그래서 c에다 음수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근데 c는 음수로 나오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a 곱하기 c는 음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따져도 a 곱하기 c가 음수면 돼. 근데 이제 실제로는 a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면은 시간 안 쓰니까. 이제 그치 a가 음수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그럼 어쨌든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인데 그러면 이때는 f0이 이제 양수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a가 음수잖아. 그러면은 이게 됐던 저게 됐던 어찌됐든 a랑 c는 부호가 항상 다르다는 거지. 어찌됐든. 설명이 이해가 돼?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서준이가 말한 이 방법은 완전히 수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요 방법은 수식이 아니라 도형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3번. 이게 가장 중요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건. 됐죠? 자, 일단은 여기 실근의 부호 개념 정리는 이 정도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슬슬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그 DT에서 다시 풀어줄 만한 건 없지? 뭐 혹시 있나? DT에서 괜찮아? DT 괜찮아? DT 괜찮으면 이거 몇 개 더 하자. 괜찮으면 자, 몇 개 더 합시다. 여기를 좀 지우고. 근데 지금 이거 설명 이해는 되냐? 예. 그러면 이제 예시로 좀 넘어가죠.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이그잼플. 자, 일단은 예시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자, 예시는 뭐 쉽게 갈게요. 야, 이거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 다 구해봐.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양수, 음수 섞을 때. 다 구해봐. 시작. M의 범위를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양수, 음수 섞일 때 세 개 다 구해봐. 1번이라서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면 이거는 좀 쉬워. 이런 거 하면 자, 다른 것도 갑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두 가지 정도. 얘는 이렇게. 어렵죠. 이게 1번. 2번은 그래. 근데 이거 제가 이거랑 나와서 풀래? 이거 어디서 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쉬워. 두개 나오는데 너무 쉬운 거 생각한 거야. 너무 쉬워. 이거 범위가 수가 쉬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고 생각했던 줄 알았어. 물고사사 야,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부탁해보자. 부탁해보자 한번. 그냥 앉는 게 괜찮지 않아? 겁나 신경 쓰여. 나를 보지 마. 아니 지금 카페랑 들어가면 나는 너네가 겁나 신경이 쓰인다. 여기 기다려. 뭐라는 거야? 조선족이냐? 그래, 이 새끼야. 조선족이냐? 어떻게 한 거냐? 소리를 굴리는. 그러니까 조선족이냐? 영어식 한 거. 살결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 이차 함수를 좀 들어보고 싶던데. 맞더라고 하면 끝까지 하고. 저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돼. 야, 진짜 여기 수업 들어가면 작살나겠다. 장난 아니다. 저희 멘탈이요?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요? 시험 이케어 쇼 발음이 전도
아 창문 아니다. 알아. 넌 발음이 안 좋아. 나는 안 하지 아니다. 이해하게 됐어. 시간이 너무 심한 원도한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 얘 나 중국에서 10년 살다 온 짱기.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 맛배기를 하나 정도 더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자, 일단은 1번이요. 자, 왼쪽 문제. 가봅시다. 답 나오니? 이거? 자, 이것도 이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양수, 음수가 섞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양수, 음수 섞일 때. 자, 이렇게.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볼게요. 그럼 만약에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어쨌든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판별식 먼저 따지시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따지고, 자, 수식만 그냥 쓰자. 언제 다 하냐. 그 두 분의 합이 양수, 와사부터 빠져. 두 분의 곱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세 개 연립 방정식 풀면 된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한번 보면은, 자, 판별식 먼저 따지시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음수가 나오고, 금요일은 깔끔하게 미분하자. 깔끔. 두 분의 곱이 양수를 나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분의 곱만 따지면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연구하자. 맞아. 그러니까 세 번째가 가장 심플하지.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 2번도 사실 되게 쉬운 건데 보면은 이제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두 분의 곱을 먼저 생각을 해.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분의 곱을 보면 이거 부등식 푸는 거는 생략을 합시다. 이건 안 해도 되지. 아무튼 두 분의 곱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두 분의 절대값이 달라지지. 그러면 음수 쪽에 힘이 더 세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런 조건이, 그렇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 두 분의 합을 생각했을 때 음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맞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은데 두 분의 이제 크기가 같잖아. 크기가 같으니까 그냥 얘만 는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좀 설명 다 알아듣지? 예. 그치?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두 분의 합은 이렇게 나오고, 두 분의 곱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어쨌든 m은 이제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정말 어메이징.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M 빼기 2등 거기인데. 22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지? 오케이? 아니, 이거까지 생략하자고. 이거 풀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심화된 주제는 다 한 거거든?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는 보너스로 도장을 찍읍시다. 요거는 이제 근해 분리 문제인데, 네.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좀 하나씩 다 정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뭐 10분 만에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용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난이도가 이제 이것저것 있어서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나 때는 이거 중립권. 쉬운 거 한번 풀어볼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야, 저기 근해 분리에서 쉬운 거 한번 풀어볼게요. 쉬운 거. 자, 이건 이제 연습용 문제. 10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스톤이랑 하루치 양이 4장이네.
자, 연습용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이건 연습용 문제예요. 근해 분리는 이제 아직은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m값의 범위 구해서 그냥 진짜 이건 쉬워요. 가장 쉬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냥 쉼표죠. 쉼표야. 그걸 어떻게 알지? 아 알파 콤마 베타구나. 아니 저 이거 다른 건 줄 알았어요. 12. 내가 판소를 1시간에 한 10판은 할 거야. 그럼 우리 시간 한 30판 판소를 하는데 거기서 오타가 안 나오겠냐? 아니 판소를 내가 막 한 판, 두 판 하냐고. 인생기 8회 근육 중에 기회신 것 야 생각해봐. 우리 판소 한 진짜 1시간에 한 10판 이상 하는 거 같지 않니? 예. 5분에 한 판 쓰는 거 같지 않니? 한 10분에 한 판? 근데 거기서 삑살이 안 나오겠어? 해봐. 이게 근해분리 문제 이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써보고 싶어. 어디요? 나이 들면 지금 이제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받아주는데 나이 들면 얘네들 다 잘라버리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 네? 잘라버리든가 벤. 다른 반으로 보내는 걸 근데 좋아해.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맞아. 우리말로 나가는 게 능력. 조금씩 있거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없거든. 거기는 인간이 아니야. 내려가 보니까 없거든. 이 볼펜으로 그리시는 게 잘 써. 여기는 언제나 심한 LBC를 다 경험해본 결과 너 같은 애는 여기가 없다. 글씨가 왜 우리 학교 45? 얘도 만만치 않아. 백 내가 백 그런 거 내가 백 안 쓰면 학원 5천 원. 나도 많지 않아. 학원 5천 원 받았잖아. 나가 여긴 학교 좀 선생님들이 아 이거 풀라고 씨, 말이 많아. 이거 풀라고 백. 말 되게 많아. 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고변에서 고변으로. 오벤 이분도. 사실 모르는데. 진짜 안 하는 게. 근데 하냐? 이거 지금 내가 두 가지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 예시를 좀 잡은 건데 첫 번째는 아이. 완전히 이제 한반축으로 갈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색다른 거 보여줄게. 색다른 거 보는 거. 일반적인 게 먼저 들어갑니다 항상. 자 첫 번째 한판축 먼저 보여줄게요. 자 한판축 먼저 보여줄 건데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는 글씨도 안 나온다 이제. 이게 교과서 풀이지 일종의. 이게 정석이야. 수학의 정석. 자 얘를 fx라고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석을 먼저 보여줄게. 항상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석이야. 이렇게 밑으로 출렁하는데 보면은 알파 베타가 이제 풀마 1 사이에 껴있어야 되니까 한반축을 들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어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요놈이 이제 베타예요. 한반축이라는 게 일단은 요 점이랑 요 점이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 요 점이 이제 F1, F-1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F1이다 그러면 계산 좀 도와줘봐. 이거 맞니? 예. 그래서 여기 양수 주고요. 계산 좀 도와줘봐. 마이너스 9m 플러스. 플러스인가? 그래서 여기다가 양수 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담겨야 되니까 판별식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대칭축을 따져야 되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미분 하지 마세요. 수상이에요. 자 이런 내가 사놓았어. 미분을 못해서 미분을 안 하겠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발 수상하는데 미분 좀 그만 갖다 써. 자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대칭축이 아니 솔직히 미분하면 편하겠다. 편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세 개를 연립하면 된다. 알겠지?
근데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너네가 수상을 진짜 잘하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수상을 너네가 진짜 잘하면은 보인다.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이거를 볼 줄 알아. 보인다. 지금 내가 뭐 한 거 같아? 괜찮아요. 오. 너네가 뭐 한 거 같냐고. 함수 위치. 제가 함수의 그 아니야. 교점으로 보는 건데 봐봐. 이쪽은 M이 없지. 이쪽은 M이 있잖아. 이거는 그걸 애미가 없고 애미가 있다. 아니 맞잖아. 맞잖아. 아, 안 맞아. 진짜. M1을 마일. 자, 이건가? 네? 맞니? 말 안 해. 마일. 아, 네. 지금 나도 멘탈이 나갔습니다. 자, 이건데 쌤 민성이 집 갈 준비하네. 물어봐야겠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흐름만 좀 보여줄게. 이렇게 있으면은 예. 얘를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F라고 보는 거야. 그려. 얘를 F라고 보고 예. 이게 좀 다르지 맥락이. 얘를 이제 GX를 이렇게 본다고. 수상을 진짜 잘하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얘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출렁 하잖아. 그럼 여기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런 범위인데 요거를 직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직선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 잠깐만 여기가 얼마지? 아 계산 안 돼. 3분의 루트 3. 그런데 3분의 루트 4 맞아요. 2분의 1보다. 제곱하면 3분의 1 3분의 루트를 다. 3분의 루트 3. 뭔가 계산이 이렇게 꼬이지? 야 드디어 다리가 안 아프다. 와 형도 잘 썼네. 야 근데 이거 좀 어려워. 봐봐. 지금 알파 베타가 풀마 1이잖아. 그러면은 자, 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각을 했다. 여기를 기둥을 2개 세워야 돼. 자, 잘 들어. 기둥을 2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을 2개를 세운 다음에 풀마 1이니까 사실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 빨간색 범위 안에서. 그 기둥을 2개를 세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2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너네 말대로 3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2분의 1을 반드시 지나가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어쨌든 여기 안쪽에 찍히는 건 맞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직선인데 2분의 1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파의 범위가 저 2개의 기둥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알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베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놓고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이제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의 기울기를 나름대로 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요 점을 지나갈 때, 요 점을 지나갈 때의 기울기까지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설정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이 m값의 범위가 이거 풀면 나오겠지만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 이거는 정말 고수의 풀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까지 못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가지고 기둥 세우고 이런 거 못하는데 다음 주에 이거 좀 보여줄게. 난 저렇게 알겠지? 다음 주에 이거 좀 보여주는 걸로 하고 도장 안 찍었죠? 네. 야 도장을 수성층에 이미 도장 찍었는데. 야 수상은 이미 도장 찍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필기노트랑 오답노트만 꺼내봐봐. 우리 숙제가 지금 저희 숙제가 어떻게 돼요? 숙제가 저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나 찍었는데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수투는 내일 아니 금요일에 정합시다. 쌤 저 안 찍었어요. 찍어야지. 잠시만 얘들아 야 조용히 해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지금 딱히 정해진 숙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상이나 좀 하고 있어. 금요일까지는. 알겠지? 자 일단 도장 찍고 같이. 잠깐만 어디 찍어? 저 먼저 자 도장만 찍을게. 잠시만. 아 이거 다른 사람 갖고 가네 이거? 하나 봐. 자. 야 이렇게
이렇게 좀 와봐. 아니 좀 유감도 그렇구나. 넘겨. 그 그다음에 문제 찍었는데 그다음에 야 도장 진짜 도장 길이 찍었어요. 이렇게 내가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일이 아니라 그냥 빨리 찍어서 나오는 중. 그다음에 문제겠다. 용석이 도장을 여러 개 찍어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 찍고 이거 왜 잡고 가야 돼? 찍고 왼장에 있는데 뭘 밀어라는 느낌이야? 했어. 내가 살렸어. 퇴근하자. 야, 3, 8가방 버렸냐? 알았다 이제. 공부하느라 분명 저번 주까지 원성이 이긴다지 않았어? 이겼어. 원스는 야 원스는 솔직히 저거 야 이거 원스는 85. 야 절대 좀 그냥 좀. 넣을 때 넣을 95만 나와야 겠어요? 90만 나와. 넌 95로 깼어? 안녕히 계세요. 네. 나 원스만 80대. 그거보다 시험 낼수 같아요. 뭐지? 바퀴는 진짜 야망. 아니 새끼 이거 맨날 안 쳐버려. 그럼 니는 왜 그래? 안녕히 계세요. 퇴근합시다. 야, 한 김에 디트 안 가져가냐? 싸서가지고 보여드릴게.